사실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형님의 죽음 때문이다. 당시에는 제 작가는 못 되겠구나 생각했었다. 그도 그럴 것이 집의 가업이자 돌아가신 형님이 돌보던 목장일을 도맡게 되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쉽사리 작업을 놓지 못했다. 작업을 통해서만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. 형이 부재한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나와 부모님이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. 그래서 나의 작업들에는 유독 부자상, 모자상과 같은 가족의 애틋하고 절절함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. 처음엔 그렇게 나와 가족의 슬픔에 주목했다. 작업하는 것의 주 목적은 개인의 감정 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.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였던 시간을 지나보내고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을 때쯤부터는 세상에 많은 타인들의 슬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. 아픔의 경험이 있기에 나와 내 가족의 상황과 비슷한 상처의 사람들을 작업 속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. 형님 죽음의 사건 이후 비로소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 내 작품들은 그렇게 아프고 슬픈 것들의 표상이 되었다. 보는 이들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. 우리는 슬픔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. 상처난 부위가 채 아물기 전에 일에 몰리어 또 사람에 몰리어 일상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렇게 여물지 못한 상처는 또 다른 난관과 만나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려 극단의 선택을 또 상상을 하게 만든다. 괜찮은 적 스스로의 상처를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. 또 타인의 상처를 자신의 척도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. 형이 남기고 간 상처로 한참 아파하던 2013년 세상에 만연해졌던 비극은 나와 내 가족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. 팔레스타인 학교를 향한 이스라엘의 폭격, IS의 충격적 만행, 시리아 난민들,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,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품고 오열하는 아버지, 그리고 어머니. 그 참상을 담아낸 이미지들에 나는 침묵할 수 없었다. 그들이 곧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리고 가족들이었기에 다시 꺼내보기 힘든 상처였지만 타인의 고통에 투사한 내 상처와의 마주하기를 통해 나는 버텨낼 수 있었다. 비록 그 과정이 고통일지라도 은폐보단 드러냄을 택함으로써 나를 단련시켰다. 타인의 고통은 나의 상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고 또 내가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매개였다. 우리는 슬픔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. 눈물을 머금고 또 터진 울음을 참아야 한다. 그것이 삶이다. 그러나 여기 잠시 기대 눈물 흘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상처를 알아줄 것 같은 존재가 있다면 내 미술은 그냥 그러했으면 한다. 그런 슬픔의 또 아픔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.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도 드라이브나 여행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. 내 슬픔과 같은 슬픔을 가진 타인의 존재.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진 않지만 그저 당신,
그 아픔의 크기를 알기에 말없이도 서로 공감되는 아픔, 그것들에서 진정한 위안을 얻었다. 내 작품 역시 그랬으면 한다. 비록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또 그 너머 있는 정서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. 네, 어떤 분은 이 작업을 보고 전시장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고맙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특히 기억나는 분이 전시를 보고 어떻게 나의 이메일을 아셨는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는 슬픔,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고 사실 나쁜 생각도 했었는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편지글이 저에게는 어떤 큰 충격이자 내가 이거를 한동안 놓지 못하겠구나라는 압박으로 또 이게 작용을 하더라고요. 우리 형님 생각도 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의 삶이 어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들에 휘둘렸고 저는 그 어떤 휘둘린 상처를 작업으로서 저의 고유 조형 언어로서 이렇게 펼친 것 뿐인데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 어떤 위로를 얻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제 이거는 나의 숙명이 되었구나